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승재쌤입니다. 네, 11번째 중세 정치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 제목이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이잖아요.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맨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너무 잘하는 건 뭡니까? 복습. 네, 복습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려의 중앙관제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고려 중앙관제 이름이 뭐다? 네, 이성육부. 당의 영향을 받아서는 이성육부. 그리고 의사대에 관한 거 중서문화상의 낭사, 의사대에 관한 거 중서문화상의 낭사는 뭐라고 그래요? 대가. 자, 대원에 걸리는 자, 임금의 잘못을 비판하는 간제. 자, 임금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반박하여 이 봉해서 돌려보내는 제도, 봉박. 신하들의 관리 임명 동의권, 서경, 왕권 견제죠. 네. 자, 그리고 고려는 전국을 어떻게 나눴습니까? 오도 양계 나눴죠. 오도의 난찰사. 예. 그리고 향소부곡은 여러분 뭡니까? 네, 특수행정구역. 자, 양계는 병마사를 파견했는데 그러면 이 양계는 어떤 성격의 지방행정조직이라고요, 여러분? 네, 군사적 행정구역이죠. 자, 고려 지방 행정조직의 특징은 주연 지방관이 속현을 관할했다. 지방관이 파견된 현이 더 많았습니까? 파견되지 않는 현이 더 많았습니까? 파견되지 않는 현이 더 많았습니다. 고로 누구 세력이 더 강했어요? 예, 향리 세력이 강합니다. 향리 세력이 강하면은 백성들의 지위는 그만큼 낮아집니까? 높아집니까? 낮아집니다. 네, 중앙군 이름 뭡니까? 이군6위. 네, 문벌귀족사회의 동료 들어가겠습니다. 이 문벌귀족사회를 이제 붕괴하는 이 결정적 사건이 되었던 것이 바로 이자겸의 난과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되겠죠. 이자겸의 난이 원인이 돼서 일어났는 것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입니다. 이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은 또 역사적으로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외울 것들이 좀 있습니다. 금대칭이 첨대. 이 금은요, 금국정벌론 때는요, 서경에 궁궐 지었잖아요. 그 궁궐 이름이 대화를 많이 하는 대화궁. 그리고 왕을 황제라 칭하고 연호로 사용하자. 칭제건원, 칭칭 나라의 칭이 아니고 칭제건원입니다. 네, 천은 연호가 뭡니까 여러분? 천개. 그 군대 이름도요 천자 들어가죠. 천견충이군 이렇게 들어가죠. 대는요 국호가 소위 중위도 아니고 뭐라고요? 대위다. 대위. 네. 그리고 이 순서 이묘무신. 예, 무신정변. 이 무신정변을 일으킨 이 상정군, 이 정중부. 그리고 이 최신 무신정권의 권력 기반이 교정도감. 군사적 기반은요, 삼별초. 이 무신정권기에 이 뭐 천민이 막 상전이 되어버리고 하는 그런 세상이 되니까 이때 이제 이 무신 정권기의 농민과 천민들의 이 저항이 일어났죠. 그 대표적인 것이 망이망소이 난인데 이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킨 것이 어디입니까? 여러분 생각납니까? 네, 공주 명학소죠. 이 명학소가 폐지가 되고 충순현으로 승격되는 계기가 되죠. 그리고 만적은 최충원의 산업인데 신분의 해방운동 벌였습니다. 신분 해방운동. 예. 이어서 대외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거란과의 관계는 이 서희 장군이 외교 담판으로 강동 육주, 이 강은 압록강이고 압록강 동쪽 그러니까 청천강 유역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려 영토가 이제 압록강까지 도달하는 계기가 됐던 것이죠. 강동 육주. 그리고 이 거란의 이 3차 침입 때 이 귀주에서 크게 물리쳤죠. 이를 귀주 대첩이라고 하는데 이 귀주 대첩을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 누굽니까? 여러분 장총찬입니까? 아니면 권총찬입니까? 아니면요 강감찬입니다. 자, 그리고 12세기 여진 이, 어,
이 별무반 특수부대 별무반을 편성하고 여진을 토벌하여 함경대 일대로 전해지는 이 동북구성을 축조를 하죠. 근데 금의 4대 이 금나라 그 여진족이 금을 건국하고 4대 요구를 해보는데 받아들입니다. 금의 4대 요구를 수락해버리죠. 그 이자겸을 비롯한 당시 집권 세력이 그랬습니다. 13세기는 이 몽골과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 몽골이 6차례에 걸쳐가지고 끈질기게 쳐들어옵니다. 근데 이 몽골과의 저항을 위해서 강화도를 천도하죠. 강화도를 천도하고 이 몽골이 그 초조 대장경, 다시 말하면 대구 부인사에 있었던 이 부인사 대장경, 이 초조 대장경을 다른 말로 부인사 대장경이라고 그럽니다. 그 부인사 대장경이 불탔잖아요. 그 부인사 대장경은 바로 거란 침입을 부처 힘으로 막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때 강화도에서 다시 뭡니까? 이 몽골 침입을 부처의 침입을 막겠다는 뜻으로 8만 대장경 조판했고 그 8만 대장경이 지금 전하고 있죠. 어디 있습니까? 합천에 인사. 합천에서 쭉 연결해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합천에 인사 있습니다. 예. 전번 시간에 뭐 그 강의 들어보니까 뭐 일본이 잠깐 이 나왔는데 그 선생님 말을 잘못한 겁니다. 여러분들 그 고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처인성 전투. 이 처인성 전투는 대단히 중요하죠. 예, 몽골 사령관 살리타를 사살한 처인성 전투. 이건 중요하죠. 누가요? 김윤휴 장군이죠. 예,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다시 한번 더 반복을 했습니다, 여러분. 네, 본단원 들어와서 고려 후기의 정치 변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몽골족들이 나라를 이제 건국했죠. 그 아주 자기들이 으뜸이다. 뭐 하기야 뭐 세계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 뭐 그런 배짱도 있죠. 그래서 으뜸이다. 그래서 원이라는 나라를 건국하고 이 고려를 정복했으니까 이제 내정 간섭을 합니다. 이러면은 그 존심 강한 이 고려는 그 자주성에 완전 스크래치가 갑니다. 심각한 손상을 입어버리죠. 그리고 막 앞에서 우리 봤습니다만은 이성 육부가 있다 하겠습니다만은 일부 사사로 바뀌는 등 그리고 뭐 왕의 호칭이 바뀌고 아주 난리 법석을 떱니다. 그리고 고려 정치 자체가 이제 완전히 그렇게 크게 왜곡돼 버립니다. 그럼 그 내용을 이렇게 나눠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정치적 간섭인데요. 일본 원정에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고려를 정복하고 난 뒤에 또 욕심이 생긴 거예요. 욕심이 생겨서 이제는 일본까지 쳐들어갑니다. 일본. 근데 여러분 그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네, 실패합니다. 왜 실패한지 압니까? 그 두 번에 걸쳐 가지고 태풍이 불었습니다. 태풍이 부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이들은 유목민족이기 때문에 배 부리는 기술이 없죠. 그러니까 고려의 절대적인 도움 없이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또 이것을 또 일본이 써먹습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자기들은 이거 신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 신이 바람을 보내가지고 귀신신 바람풍, 신풍, 가미가제 그 바람을 보내가 자기들이 정복당하지 않았다라고 엄청 그런 식으로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풍 특공대, 가미가제 특공대는 2차 세계대전 때 또 활약하잖아요. 그 급조한 비행기 타고 그 청년들이 미국 군함하고 이제 그 군함에 부딪혀버리죠. 참 하여튼 독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또 선생님 흥분 안 하겠습니다. 역사학자는 그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흥분하면은 그 중립을 지킬 그럴 필요성이 있잖아, 그죠? 예, 흥분 안 하겠습니다. 네, 그것도 영토 축소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이 쌍성 총괄부를 설치하는데 요 천령 이북에다가 이 원나라 쌍성 총괄부를 설치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영토를 뺏어간 거죠. 이건 또 나중에 지도를 통해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이 영토 뺏긴 영토를 요거는 또 이제 공문학 때 다시 한번 나옵니다만은 그런 어쨌거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요 공민왕 때 무력으로 뺏었습니다.
이때 활약했던 대표적인 장군이 바로 유인우 장군입니다. 예, 공민왕 때 무력으로 였었습니다. 잘했죠. 이때 그 토착 세력이었던 이자춘 들어봤어요? 이자춘이라는 사람이 이 고려군에 협력을 합니다. 이자춘은 바로 누구냐 하면요. 이성계 하면 다 알잖아요. 이성계 아버지 아닙니까? 이성계 아빠. 그러니까 이때 이를 계기로 이성계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은 이 조선 건국의 싹이 이때 트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리고 이 동령부 그러니까 서경 평양에는 동령부를 설치를 하고 또 제주도에는 그러니까 삼별초 진압 이후에 이 탐라 총관부를 설치합니다. 근데 이 서경 동령부하고 탐라 총관부는 총열왕 적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총열왕 때 반환했습니다. 이 총열왕 때 돌려받았다는 이야기죠.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 관제 변화가 일어나는데 이 고려가 이성육부 아닙니까? 그 이성, 그 중서성, 문화성 이 합체가 중서문화성이었잖아요. 그 상서성인데 그걸 다 합쳐 일부. 그리고 고려는 육부였잖아요. 육부인데 이걸 사사로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부하고 예부 합쳐버리고 또 공부는 폐지해버리고 저 아이들 마음대로입니다. 일부 사사로 이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뭐 그리 중요한 건 아니까 적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왕실 칭호가 격화되는데 왜 왕이 이제 죽고 난 뒤에 이 조라든가 이 종, 뭐 광종, 성종 이렇게 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왕, 충렬왕, 충선왕, 충숙왕 이렇게 왕으로 바뀝니다. 이게 또 앞에 충자 붙는 이유는 그 몽골 충성을 다하는 왕이란 뜻이에요. 하여튼 뭐 나라가 정복되면은 이래 됩니다. 그리고 왕이 왜 자신을 일컬어 짐이라고 해요. 짐이 어떠고 저떠고. 예, 짐이 이게 이제 고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뭐 폐하를 전하, 또 태자를 세자, 뭐 이런 식으로 왕실의 칭호가 격화되어 버렸습니다. 뭐 여러분 그런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그리고 내정 간섭 기관으로는 이 정동 행성을 두었는데요. 이게 바로 이제 바로 뭐냐 하면은 여기 칠정자입니까? 정복할 때 정. 그 동력동. 여기서 동은 어디를 의미할까 여러분? 네, 아까 나왔었죠. 일본 정복에 동원됐다고 그랬죠. 요 일본입니다. 일본. 그러니까 일본을 정복을 하기 위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이 일본 정복이 여러분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어쨌든 그 태풍 때문에 실패했잖아요. 그럼 이거 놔둬야 돼요? 없애야 돼요? 상식적으로. 없애야 되죠? 근데 안 없앱니다. 이 내정 간섭 기관으로 놔둡니다. 그러다 이제 공민왕 싹 없애버립니다. 예, 뭐 행할행, 단일행, 그리고 살필성, 그리고 정동행, 뭐 한자 쌤이 뭐 한자를 좋아해서 이 한자를 적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건 잘 아시잖아요. 그리고 여러분한테 여러분 이해를 잘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무슨 자인지 이렇게 뜻을 여기 다 적어놨잖아요. 뭐 칠동여, 뭐 칠정, 동력동, 단일행, 살필성. 이미 여러분들고 쌤 마음 다 안다 그죠? 예, 예. 그리고 또 군사기구로서는 이제 만호부를 두었고 또 감찰관은 다루같이 두었는데 이 반문 인사를 색출합니다. 이 걸리면은 작살나는 겁니다.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리고 사회 경제적 수탈을 보면 여기서 이제 2022년 수능에 출제가 있었습니다. 자, 먼저 경제적인 수탈인데요. 이 빈바람에는 공료를 요구합니다. 하여튼 이놈들아 하여튼 여자 뛰게 밝힙니다. 여자 좋아합니다. 고래 여자를 엄청 좋아합니다. 툭하면은 공료 징발합니다. 이 때문에 딸을 그냥 눈 뜨고 뺏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왜 그 앞에 우리 배웠잖아요. 한번 오래전에 배웠잖아요. 옥저. 이 옥저가 이 고구려 수탈로부터 딸을 지키기 위해서 일찍 그 어린 딸을 그 예비 며느도 시집 빼놓았다 그랬죠. 그 민며느리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슬픈 역사입니다. 우리의. 그러니까 일찍 시집을 보내버립니다. 일찍 시집 보내.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은 조혼. 예. 조혼이라고 그럽니다.
뭐 시집간 여자를 설마 달라고는 안 하겠죠. 처녀 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좋은 이 풍속이 좋은 풍습이 생겨납니다. 이게 22년 수능에 나왔어요. 좋은 풍습이요. 당시 그러면은 이 몽고족들이 이 그 공료를 요구한 녹음 대본을 잠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쌤 녹음했습니다. 여러분. 고려 사람들은 딸을 낳으면 바로 숨기고 드러날까 근심하여 이웃이라도 그 딸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원에서 사신이 오면은 놀랐어 얼굴빛이 달라지며 무엇 때문에 왔을까? 공료로 대립하려는 것이 아닐까? 하고 두려워합니다. 군인과 관리는 집집마다 수색하다가 혹시라도 딸을 숨긴 사람을 찾으면 이웃과 친족까지 잡아다 괴롭히고 딸이 나타난 뒤에야 그만둡니다. 네, 잘 들었습니까? 그리고 이때 그 공유로 끌려갔던 이 처녀들 중에 그 기시 처녀가 있었어요. 이 기시 처녀가 당시 그 왕의 눈에 듭니다. 왕과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졸지에 왕후가 됩니다. 이를 계기로 이제 기시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기시 집안 대표적으로 뭐 기철 이런 분인데요. 이런 분들이 드디어 이제 득세하는 이 군문세족이잖아. 권세가 집안을 군문세족이라고 그러죠. 그래 기시가 완전히 이제 난리치는 그 기시 세상이 되어버립니다. 예. 또 특산물도 뺏어왔어요. 뭐 금, 은, 배, 인삼, 약재, 매 이런 거요.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이 정복과 피정복 간의 그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한편으로는 이 문화적인 교류도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이 고려 그 권세가들 바로 그 권세가 집안 권문세력들이죠. 하여튼 골빈 놈들이에요. 이 몽골풍 이 유행하게 된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채도변발이에요. 채도변발. 자, 이런 선생님이 그림을 아주 잘 그리지는 못합니다만은 대충 어떤 모습인지 한번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생겼다고 하고요. 여기에 눈 있습니다. 여기엔 또 귀가 있겠죠. 이 권문세족이에요. 예. 이 권문세족이 이제 머리 어떻게 깎냐 그러면 이 주변 머리 다 날립니다. 주변 머리 완전히 날립니다. 이렇게. 이 주변 머리. 이 주변 머리 날리죠. 그러면 뭐가 없습니까? 이 인간은 주변 머리가 없어집니다. 그다음에 여기 소갈머리. 이 소갈머리죠. 이 소갈머리 날립니다. 그럼 이 인간은 이로써 뭐가 없어집니까? 소갈머리가 없어집니다. 이 주변 머리도 없고 소갈머리도 없는 이 고려 권문세족입니다. 이 정수리 머리, 이 정수리 머리를 남자가 기르는 것도 부족해서 땄습니다. 참 아주 멋집니다. 진짜 참 대단합니다. 거기다 몽골어라고 했는데 선생님이 요거는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당시에 이제 몽골어 이런 게 참 저런 모양을 지가 소갈머리도 없고 주변머리도 없는 거는 생각도 안 하고 이 몽골어라 샬라샬락 하면은 되는 모양이죠. 예. 몽골풍 이런 것도 있다. 그러니까 그 집에 피집에 관계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몽골풍도 유행했다. 이런 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고려 여인들이 또 이 몽고에 가서 떡도 해먹고 두루마기도 짓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몽골에서도 원나라에서도 이제 고려 문화가 유행합니다. 그게 바로 고려양입니다. 고려양. 그리고 여러분들 이미 초등학교 때 배웠을 겁니다. 이때 이 원나라의 그 사신으로 갔던 그 문익점 선생, 이 문익점 선생에 의해서 이제 목화가 전래가 되죠. 다행히 이제 목화 재배가 성공을 하죠. 목화. 예. 목화, 문익점. 사람 이름이 좋아야 되는 모양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이 목화 씨는 큰 점만 하잖아요. 쌤이 웃겠어요. 설마
여러분 썰렁하게 웃기려고 그렇게 했습니까? 예, 목화전래 됐습니다. 예, 그것도 알아두시고요. 드디어 공문항의 개혁정치 돌았습니다. 2021년 수능에도 출제가 됐습니다. 안 되면 이상하죠.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많겠죠. 네. 자, 이때 이제 공민항이 개혁 정치를 추진하지만은 또 이 개혁 세력과 보수 세력, 이 바로 보수하면은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권문세족이잖아요. 권문세족, 권세가 집안 하고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그런 시기입니다. 자, 시대적인 배경은 이제 원나라 휘청거립니다. 원나라 이제 힘이 떨어지죠. 힘 빠지죠. 네. 그리고 이제 명나라가 새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원나라와 명나라가 교체되는 시기였습니다. 이때 자, 드디어 공민왕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크게 외적으로는 반원 자주 정책, 내적으로는 왕권 강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는데요. 그럼 반원 자주 정책부터 볼까요? 먼저 이 친원 세력 숙청합니다. 그 대표적인 친원 세력 누굽니까, 여러분? 예, 그 기시 집안의 기철 왕이 작살내버립니다. 네. 까불면은 이때는 뭐 박살나는 거죠. 그리고 아까 우리 있었죠. 이 정동행성 이거 일본 정벌 실패 이후도 계속 그 내정 간섭하는 기후를 존속시켰다고 그랬잖아요. 이 정동행성 이무서 폐지해버렸습니다. 정동행성 이무서 폐지했습니다. 그리고 이 쌍성 총간부, 이 쌍성 아까 나왔었잖아요. 쌍성 총간부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이 자주적이잖아요. 이 무력으로 뺐었어요. 무력으로.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세요. 지도. 네, 여기 그 지도로 보시면은 여기가 천령이잖아요. 천령. 이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화주 지금의 영흥이에요. 영흥. 예, 여기다 이제 쌍성 총간부를 두고 이제 이쪽 지역을 이제 회복하겠다는 이야기죠. 이 공민왕 때 이 지역을 전부 다 수복을 했어요. 다 수복. 왜 이 거란과의 그 세 번의 전쟁 이후에 천리장성 축조했잖아요. 이 압록강이고 압록강 여기가 도련포잖아요. 도련포. 압록강이 도련포. 그러면 이 여기까지가 그러니까 이것도 당시에 이제 고려 영토인데 원나라한테 뺏겼다는 뜻입니다. 네, 이거를 공민왕이 예, 아까 나왔었죠. 아까 장군 누굽니까, 여러분? 네, 유인우. 이 유인우 장군으로 하여금 이쪽 지역을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영토가 이제 많이 넓어졌습니다. 이렇게. 예. 네. 꼭 알아두세요. 쌍성 총간부 예, 탈환했다 하는 거. 꼭 알아두세요, 여러분. 예. 그리고 자, 요동도 공략을 했고요. 뭐 이 청구자 알아두시고. 그리고 이 관제도 다시 원래도 돌아옵니다. 관제도 이렇게 이성육부가 일부 사사로 바뀌었죠. 다시 이성육부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때 그 우스꽝스러운 아까 봤었죠. 그 채도 변발 같은 이 몽골풍을 없애버립니다. 잘했죠? 우리 박수 쳐야 됩니다. 야, 이거 아무나 못합니다, 이거. 그리고 대내적으로 왕권 강화 정책을 섰는데 이 왕권 강화를 위해서는 당시 중심 세력이었던 권문 세족들 세력을 억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권세가 집안들, 대단한 집안들 아닙니까? 그리고 정방, 이 정방이 바로 이 최후의 권력 기반이잖아요. 최후의 권력이 없앱니다. 그리고 이 전민변정도가 설치하게 됐는데 이게 21년 수능에 나왔어요. 이 전민변정도가 뭐 이미 나왔겠단 말이에요. 뭐 또 뭐 몇 년 내에 다시 나오기는 그렇지만은 이 모의고사에서는 뭐 빈번하게 나오겠죠. 그 수능에서는 뭐 조금 이래 아무래도 인터벌 둬야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이 모의고사에서는 뭐 자주 등장할 거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전민 변정 도감을 설치하는데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의 이해를 위해서는 쌤이 무슨 일도 한다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 좌측을 한번 보실랍니까? 좌측. 자, 쌤이 그럼 레이저 포인트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에 보시면은 전민, 예. 여기 전민 변정 도감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밭전, 백성민, 이 분별할 변, 가지런할 정, 왜 정리한다 할 때 그 정, 돕도 살필 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물란해진 토지와 노비를 정리하려고 둔 임시관하죠. 그러니까 이 권문세종한테 다 뺏긴 이 토지를 돌려줬단 말이야, 농민한테요. 그리고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들 해방시켜줬단 말이야. 난리 나겠죠. 이 개혁을 이제 주도한 사람이 신돈, 여러분 잘 알죠? 신돈, 승려. 이 승려 신돈이 판사는 뭐예요? 지금 또 그 판사 똑같습니다. 이 판단할 판 일사, 판단할 판 일상.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을 이제 그 직업을 하면서 판사. 그 신돈이 스스로 판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개혁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뭐 이때 뭐 해방된 뭐 당시 그 노비라든가 땅 되찾은 사람들은 막 한때는 막 신돈을 막 성인이라고 막 그러니까 막 추앙할 정도입니다. 근데 이 신도는 아주 그 얍삽하지 얄팍하죠. 그 오래 못 가죠. 예. 자, 그러나 뭐 결과적으로 공민화의 개혁 정치는 실패합니다. 그럼 실패 원인이 뭐냐? 막 꺼져가는 등불이었습니다. 지는 해였습니다만은 원나라가 또 압력을 넣었습니다. 뭐 당연하겠죠. 또 권문세족 자기들 권력 다 잃어버리고 토지 다 뺏기는데 가만 안 있겠죠. 이 권문세족이 또 반발합니다. 그리고 이 공민왕의 개혁 정치를 뒷받침할 이 당시 그렇게 신진 관료, 신진 사대부 세력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기다가 노국공주, 그 노국공주가 출산을 하다가 죽습니다. 근데 우리 또 이런 궁금증이 들지 않아요? 아니 그 원나라에 뭐 반대하는 정책을 했으면 원나라 공주 하나 죽었다고 뭐 세장가 들면 되지 고래 여자 참한 여자 만나 세장가 들면 되지 왕이 그 정도 그 줄자도 없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노국공주는 공민왕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공민왕이 개혁 정치를 추진했으니까 이 권문 세력들이 툭 하면은 자격 보내는 거 아닙니까? 이 자격은 막 뛰어난 무술을 가졌잖아요. 그리고 이 자격이 들어오면은 그 왕을 지키는 병사들이 다 도망가 버립니다. 한밤중에. 그럼 유일하게 이때 공민왕을 지켜준 사람은 노국공주입니다. 그 노국공주가 여자의 몸으로 어떻게 지켰냐고요? 이 자격이 그림자가 밖에 비치면은요, 등장하면은, 여러분 그 짐지는 지게 있죠, 지게. 네. 그 지게를 문에다 받쳐가지고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그 지게를 밀었습니다. 이 자격이 문을 열지 못하도록. 그렇게 남편을 구한 사람입니다. 생명 은인입니다. 아무리 이 원수의 나라 여자라고 하지만은 이 정도 되면은요. 누가 감탄 안 하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감탄 안 하겠습니까? 쌤은 감탄 하려합니다. 네. 엎친 덮친 어쨌든 안 될 운명이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고려의 국력, 고려 판세는 완전히 기울어 버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공민화의 개혁 정치는 실패를 했습니다. 네. 이때 등장했던 신진 사대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처음으로 등장한 건데 무신직공기죠. 바로 그 문신자문기구 있었잖아요. 출산 서방이 있다고 그랬죠. 이서방 2명과 최서방 1명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서방. 기억나시나요? 나겠죠 뭐. 이들 출신은 지방 향리자제. 향리 세력이 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사람 먹고 사는데 걱정 없잖아요. 근데 이들은 또 이제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실력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 과거를 통해서 자기 실력을 통해서 신진 관료로 진출하게 돼요. 경제적으로도 끄떡없습니다. 끄떡없어요. 이 제향 중소지주입니다.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들이 받아들인 학문이 바로 성리학입니다. 이들이 손을 잡습니다. 신흥무인 세력. 대표적 이성계입니다. 이성계. 이렇게 손을 잡습니다. 근데 이들 사이에 이제 이 새로운 왕조를 개창하느냐 아니면 고려에 대한 의리를 지키냐라는 문제로
갈라집니다. 그리고 끝까지 고려의 의리에 지켰던 이 세력들이 바로 웅건파 사대부죠. 대표적인 인물이 정몽주, 길자. 여러분 뭐 정몽주 선생님 잘 알죠. 예. 근데 이들은 이제 당시에 조선 건국에 동참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전부 다 이제 그 고향으로 내려갔죠.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16세기 조선시대 이 살인파로 등장합니다. 다시 정계로 등장합니다. 예. 그리고 이 혁명파들은 바로 이제 조선 건국으로 이어지잖아요. 그 정도전 대표적이죠. 정말 도전했죠. 정도전이잖아요. 근근 이런 사람들이 이제 15세기 중심 세력 훈구파가 됩니다. 훈구파. 16세기 중심 세력, 16세기 이후 중심 세력은 살인파란 이야기고 15세기 중심 세력은 훈구파란 뜻이에요, 여러분들. 네네네네네네. 이제 정치의 마지막 편 고려의 멸망 알아보겠습니다. 이 고려가 지닌 모순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권세가 지방 권문세족입니다. 이들은 권력이라 하는 권력은 다 차지합니다. 농장이라 하는 농장은 다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한 토지에 주인이 3, 4명씩 달려들어가 농민들 다 수탈해갑니다. 그럼 농민들 도저히 못 사니까 토지 버리고 집 버리고 산으로 도망갑니다. 예. 하여튼 자기들은 살판 난 사람들이죠. 자기들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던 사람. 뭐 왕 정도야 우습죠. 예. 뭐 어쨌든 그리고 이들에 이제 대항하기 위해서 나왔던 이제 뭐 세력은 미양했지만은 그 신진사대부하고 좀 전에 배웠습니다. 이 신진사대부들이 받아들인 그 인연이 바로 이제 성리학이다. 아까 고려됐었죠. 예. 예.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위화도 회군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거 어떻게 된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무인 세력의 등장 배경이 되었던 것이 홍건적과 이 홍건적의 명나라 세우입니다. 홍건적 붉은 홍 두건건 그래 붉은 두건을 쓰는 물이라고 그래가지고 홍건적이라고 그래요. 이 명나라 건국의 주체입니다. 그 왜구를 격투하는 과정에서 이제 무인 세력이 등장했는데 이 대표적 무인이 바로 최영, 이성계, 뭐 최무선, 박위 이런 분들이 됩니다. 예. 근데 자 이들에게 그 요동정벌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아까 왜 우리 그 공민왕의 그 개혁정치하면 쌍성총관부 탈환 내용으로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아까 선생님이 그 천령 가르쳤죠. 그 천령. 예. 이 명나라가 천령 이북을 지배하겠다고 그래서 천령위 설치를 통보해와요. 천령위. 예. 천령위를 설치하겠다. 그 지배하는 그런 기관을 두겠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바로 뭡니까? 그 공민왕이 수복했잖아요. 그 공민왕이 수복한 지 약 한 32년 뒤에 또 명나라가 지금 거라고 또 뺏어가려고 그러니까 이거 참 가관입니다. 가관이라 나무 땅 가지고 참 가관이죠. 그래서 이때 이제 집권 세력이 바로 이제 이 최영 그 우왕 때입니다. 우왕 때. 우왕 때였는데 이 이제 최영 우왕과 이 최영 이 장군에 의해서 명나라 정벌군을 출병시켜요. 명나라 정벌군. 이때 그 사령관이 이성계였습니다. 이성계. 예. 근데 이들은 위화도는 압록강 안에 있는 섬입니다. 압록강 안에 있는 섬. 요 위화도에서 이들은 회군, 다시 말하면은 군사 정변을 일으킵니다. 일종의 쿠데타죠. 쿠데타를 일으켜서 돌아옵니다. 그럼 이들이 자신들이 돌아오는 그 이유를 붙였던 거, 이걸 사불가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사불가론이 뭔지 뭐 적을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뭐 이런 게 있다는 정도인데 그냥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게요. 첫째, 작은 나라로서 큰 나라를 거역하면 안 된다. 둘째, 여름철에는 한창 농사 일에 바쁠 때이므로 군사를 일으키는 것은 안 된다.
셋째, 요동을 공격하게 되면 외구에게 침입할 틈을 주게 된다. 넷째, 장마철이라서 활은 악교가 풀어지고, 이 악교는 일종의 접착제예요. 많은 군사들이 역병, 이 역병은 전염병이요. 역병을 앓게 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명나라를 정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 일으키면은 자기들이 이제 또 죽을 가능성이 많죠. 그러니까 이걸 연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회군하게 되면서 이제 정권을 완전히 장악해버립니다. 이로써 아까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었죠. 그 쌍성 총관부를 탈환하는 과정에 이자춘이라는 사람의 아들 이성계죠. 이성계가 등장하는 계획이 됐다. 조선 경국의 싹이 그때 이제 심어졌다고 그랬죠. 이때는 이제 싹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예, 무럭무럭 자랍니다. 이로써 이제 4년 뒤에 이 싹을 이식합니다. 예. 이때 최영 장군이 이제 실각을 하게 숙청당하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 최영 장군이 자신의 그 억울함을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은, 내가 고려의 충신이라면은 내 무덤에는 풀이 안 날 것이고, 내가 고려의 역적이었다면은 내 무덤에 풀이 날 것이다. 지금도 풀이 안 나고 있다 합니다. 그 충신의 그 영혼, 충신의 혼이라고 볼 수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왜 또 유명한 말을 남겼잖아요. 황금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리고 이런 걸 보면은 상당히 그 청렴한 그런 관리였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고려의 정치편은 모두 다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자 11강, 이 11강이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다음 편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진짜 기다렸습니까? 네. 뜻이 그런 것이 아니고 말이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쌤이 지어낸 얘기죠. 네, 어쨌든 간에 조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하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 강의에 또 더욱더 반가운 얼굴은 못 보니까 반가운 목소리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들어갔어요. 네.